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전 세계에 이목이 쏠린 사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조용히 중국에 돌아왔습니다. 2020년 초 코로나가 대폭발한 이후 가장 심각한 발병 상황인데요. 이번 코로나19 확산의 특징은 상하이와 선전 등 경제 중심지를 강타했다는 겁니다. 중국은 오랫동안 표면적으로는 비교적 적은 발병 사례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보여줘 여러 국가에서 일부 내용을 현지에 맞게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서양에서는 공존 모델이 점차 힘을 얻고 대부분 사람들이 집단 면역에 도달해 일부 혹은 대부분이 개방된 반면 중국은 오히려 새로운 감염이 폭발했습니다. 이에 외국뿐 아니라 중국 내부에서도 제로 코로나 정책의 유용성에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감염 형태와 감염률은 스페인 독감과 비슷합니다. 1918년 스페인 독감의 경우 치사율은 1.5에서 5%에 불과했지만 높은 감염률로 인해 당시 인구의 3분의 1이 감염됐습니다. 현재 코로나는 경증 및 무증상 감염자의 바이러스 확산이 많아 전염을 완전히 차단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서방 국가들도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매우 극단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은 전 국민의 의무 접종과 추가 접종을 강제했고 캐나다는 트럭 운전사에 백신 여권을 도입했죠. 하지만 코로나 상황이 완화되면 대부분 국가들은 곧바로 정책을 조정할 겁니다. 제로 코로나 정책이 야기한 결과 중 하나는 미친 듯한 핵산 검사입니다. 지난 3월 11일 광저우시 파저우에 위치한 광저우 박람회장에서 코로나 밀접 접촉자 한 명이 방문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박람회장이 폐쇄되고 수만 명의 방문객이 갇힌 채 핵산 검사를 받았습니다. 다음날 12일 보도에 따르면 건물 내 4만 9천 명이 핵산 검사를 받았으며 저녁 10시에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믿기 힘든 결과입니다. 건물 내 북적이던 인파 속에서 코로나가 확산되었다면 하루 만에 검출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보통 감염 후 3일에서 5일이 되어야 핵산 양성 반응이 검출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을 가둔 채 검사한다는 건 오직 정치적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지 코로나19 통제와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중국 공산당은 대규모 전수 핵산 검사 외에도 새로운 신속 항원 자가 검사를 도입했습니다. 공식 명칭은 항원 선별 검사, 핵산 진단입니다. 만약 선별 검사가 진행되면 누가 검사를 받을 것인지에 문제가 생깁니다. 중국 일부 지역의 핵산 검사는 비자발적인 강제 검사이며 건강 코드로 개인의 직장, 생활, 이동을 통제하기 때문에 테스트를 안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신속 항원 자가 검사는 자발적이 아니며 핵산 검사처럼 정부가 강제 시행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정부가 돈을 버는 또 다른 속임수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실제로 많은 지역에서 전수 검사뿐 아니라 매일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로 코로나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운 또 다른 이유는 정치 명령이 과학적 방역을 대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번 상하이의 코로나 폭발입니다. 주요 확산지 중 하나인 시후이구 화팅호텔은 매우 특별합니다. 화팅호텔 사건의 전 과정에 참여한 네티즌 알렉스에 따르면 첫 번째 실수는 화팅호텔을 격리장소로 사용하면서 호텔 건물 구조에 익숙치 않은 외주 업체에 관리를 맡긴 겁니다. 업체에서 에어컨을 틀면서 공용구역 통풍구를 잠그지 않아 결국 모든 호텔 격리구역이 교차 감염됐으며 호텔에 거주하지 않은 외주업체 직원과 경비원이 출퇴근하면서 감염을 확산시켰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화팅호텔에서 코로나 양성이 많이 나오자 시후이구 지도자 및 시정부 방역 책임자들이 화팅호텔에서 합동회의를 연 것입니다. 회의 참석자 중 무증상 감염자가 있었는데 회의 후 참석자들은 모두 각자 지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결과 시후이구 지도자 중 절반이 감염돼 격리되었으며 상하이도 지금의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실수는 각급 관료들이 바이러스에 관한 기본 개념이 거의 없으며 오직 정치적 임무만 달성하기 위한 것임을 충분히 보여줍니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호텔을 격리 장소로 사용한 것과 그 배후에 있는 제로 코로나 정책입니다. 시후이구와 상하이시의 관료들은 코로나가 폭발한 호텔에 가서 회의를 할 수 있지만 일반 상하이 시민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번 선전 봉쇄에서 문제가 되는 건 방역 실패뿐만이 아닙니다. 애플 제품을 생산하는 폭스콘 선전 공장도 생산이 중단됐습니다. 12일 중국 공무원 예방통제 화상회의에서 순춘난 국무원 부총리는 여전히 시진핑의 지시 정신을 관철해 제로 코로나 정책이 동요되거나 완화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 발생 이후 2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 공산당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현재 제로 코로나 정책뿐 아니라 중국 공산당의 방역 모델 및 통치 정당성까지 도전받고 있으며 이는 중국뿐 아니라 세계 경제에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